비트코인 이용의 필수, 전용 월렛. 비트코인 월렛이란 말 그대로 지갑을 뜻한다. 월렛은 비트코인을 보관할 때뿐만 아니라 송금하거나 수취할 때도 사용된다. 비트코인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월렛이 가장 널리 쓰이는데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는 형식이다. 특히 유명한 모바일 월렛은 브레드 월렛이 있고 그 외에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월렛이 많다. 모바일 월렛은 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자기 월렛에 송금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비트코인을 보관할 때, 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 사용한다. 다른 회사가 만든 월렛 중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컴퓨터상에서 사용 가능한 월렛도 있다. 월렛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완전 노드 클라이언트 방식과 외부 서버의 블록체인을 참조하는 SPV 클라이언트 방식이 존재한다. SPV 방식은 전자에 비해 설치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초보 이용자에게 편리하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콜드 월렛도 있다. 비트코인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므로 그만큼 보안이 강력하다. 가장 유명한 콜드 월렛은 트레저이다. 남에게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키. 공개와 비공개, 비트코인 주소와 비밀키의 관계란? 비트코인 거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이 네트워크상에 공개된다. 거래 기록에는 A 비트코인 주소에서 B 비트코인 주소로 언제, 얼마의 비트코인을 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비트코인 주소 하나만으로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제3자가 거래를 시작하면 주소가 바뀌지 않는 한 해당 제3자는 특정이 가능하다. 자기 월렛에서 송금할 때는 비밀키가 사용된다. 비밀키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이터이며 전자서명을 할 때에 이용된다. 단, 서명만으로는 비밀키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 그 비밀키가 거래 서명에 사용되어야 올바른 소유자가 보냈다는 증거로 작용한다. 서명이 발행되고 나면 아무도 거래를 변조하지 못할 뿐더러 해당 거래는 네트워크에 공유된다. 비밀키는 비트코인 주소의 주인밖에 모른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비트코인 주소 정보만 가지고는 비밀키 특정이 불가능하다. 비밀키는 월렛 내에 관리되므로 월렛을 통해 자기 비밀키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맡긴 경우라면 거래소가 비밀키를 관리한다. 비밀키가 유출되면 원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코인을 송금하지 못하니 철저하게 보관해야 한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가 다수 있지만 그 중에는 신용하기 힘든 거래소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은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마운트 곡스 사건과 비트피닉스 사건은 거래소가 지닌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사태였고, 두 사건으로 인해 어떤 거래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은 초기 외환거래 시장과 비슷하다. 개정외환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일본에서는 높은 레버리지를 내세우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회사가 난립했다. 그 중에는 고객의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시스템 오류를 거듭한 경우, 심지어는 그대로 도망쳐서 고객에게 막대한 자산 손실을 입힌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장차 이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결정할 때에는 꼭 신중히 비교해 봐야 한다. 거래소를 선택할 때 알아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소 자체의 안전성, 즉 운영회사가 신뢰할 만한지 알아본다. 고객의 자산은 당연히 따로 관리해야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살펴봐야 한다. 입금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제휴하는 은행은 어디인지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출금 수수료가 의외로 중요하다. 입금은 무료지만 출금할 때 수수료를 떼는 곳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자.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얼마인지, 거래 수단이 사용하기 편한지, 스마트폰을 지원하는지,
차트는 보기 쉬운지, 어떤 기술적 분석이 표시되는지 등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보관하기.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하면 보통은 그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비트피닉스 사건처럼 거래소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테면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의 거래 시스템 비트플라이어 라이트닝은 대형 금융기관보다 더 강도 높은 암호화 통신을 채용하고 80% 이상의 비트코인을 콜드월렛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복수 서명을 필요로 하는 멀티시그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그렇게 만전을 기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비트코인이 유출된 위험성이 제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구매한 비트코인을 실제로 가게에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스마트폰 월렛에 옮겨서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자신의 월렛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한층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관 페이지 프레이즈는 반드시 기록해두기 바란다. 설령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더라도 보관 패스프레이즈를 애플리케이션에 재입력해 복원할 수 있다. 거래소 보관은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운영회사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면 계좌 복원이 가능하다. 각각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이용하면 된다. 비트코인을 해외 이용자에게 보내기. 비트코인은 해외 송금이 편리하다. 해외 송금에는 수수료가 드는데 일본이라면 통상 수천엔가량의 수수료를 뗀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이 가능하면서도 금액은 불과 10몇 엔밖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 365일 24시간 언제든 거의 실시간으로 입금이 완료된다.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에는 먼저 송금을 받을 상대방의 비트코인 주소를 알아야 한다. 비트코인 주소는 메일 주소와 비슷하다.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급되며 전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주소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가령 이것이 주소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다. 비트코인 주소는 고유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주소는 QR코드 형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서 송금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얼마간 상대방의 지갑에 미승인이라는 표시가 뜬다. 해당 거래를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에서 검증하고 승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승인은 약 10분이면 1회가 끝난다. 그 후 여러 차례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승인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래의 안정성이 확고해진다. 거래 한 번에 승인이 여러 번 발생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확정되는 은행 송금과는 대조적이다. 비트코인 보관 시 주의사항.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피싱이다. 피싱이란 평소 이용하는 거래소나 혹은 컴퓨터상의 웹 월렛과 똑같이 생긴 유사 사이트로 유도한 후 로그인 정보를 도둑질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월렛 보안이 완벽할지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둑맞으면 버틸 재간이 없다. 로그인 정보를 도둑맞아서 자신의 비트코인이 다른 비트코인 주소로 유출된 사례도 있다. 실수로 월렛을 지웠거나 스마트폰 교체 후 자기 월렛을 복원하지 못해서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형식의 모바일 월렛은 대부분 복원 패스프레이즈가 존재한다. 복원 패스프레이즈는 12개 혹은 24개의 무의미한 단어들을 나열한 문자열이다. 이것을 기억해둬야 월렛에 입력해서 자신의 비트코인 월렛을 복원할 수 있다.
보건 패스프레이즈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자. 송금을 잘못할 위험성도 있다. P2P를 이용한 분산형 네트워크에서는 한번 송금을 하고 나면 다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틀린 주소를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엉뚱한 사람에게 들어갈 위험이 있다. 반면 은행에서는 송금 취소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판매하기. 수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구매한 비트코인은 간단하게 현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가장 손쉽게 판매하는 방법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구매와 판매가 모두 가능하다. 앞에도 말했다시피 비트코인은 아직 용도가 한정적이라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 대부분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일종의 투기라고 볼 수 있다. 시세가 오르기를 기대하며 쌀 때 사고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얻는다. 샀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기도 해서 큰 손해를 보고 파는 사람도 생긴다. 덧붙여 비트코인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설날도 국경일도 없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판매소에서도 판매는 가능하다. 판매소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이다. 외환거래에서는 이것을 스프레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판매가가 구매가보다 더 높고 이 차액이 소위 업자의 몫이다. 예컨대 살 때는 12만 엔이었지만 곧장 되팔면 11만 9천 엔이 되기도 한다. 스프레드는 업자마다 다르니 되도록 유리한 곳을 고르자.